안녕하십니까. 인클래파스 교육센터 강사 장동혁입니다. 자, 오늘은 제17강 스레드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목차를 보시면요. 일단 스레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정의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스레드의 생성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그리고 스레드는 어떻게 생성돼서 어떻게 끝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스레드를 이제 우리가 생성해보고 직접적으로 활용을 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동기화라는 게 있는데요. 동기화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고 마지막에는 스레드를 간단하게 실습하는 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란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프로세스란요.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받거나 아니면은 뭐 CD를 넣거나 해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보통 실행을 하잖아요. 프로그램이 아직 실행되기 전의 상태가 실행되기 전에는 프로세스 상태가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스타크래프트 CD를 샀어요. 스타크래프트 CD를 사서 스타크래프트를 실행하기 전까지는 스타크래프트는 단순히 프로그램인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실행을 하잖아요. 실행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게임을 진행하는 상태가 바로 프로세스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하드디스크나 CD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고요. 이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시킬 때 그때는 이제 프로그램이 프로세스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는 프로그램의 하나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려면요, 램이라는 공간에 적재돼서 CPU가 이제 램을 들락날락 하면서 램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연산을 막 진행하게 되겠죠. 그런 연산을 모니터를 이렇게 뿌려주면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스레드란 무엇일까요? 스레드는 프로세스를 이루는 단위 실행 요소입니다. 스레드가 여러 개가 모여서 프로세스를 이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램에 적재돼서 프로세스로 변합니다. A라는 이제 프로세스가 있는데 A라는 프로세스가 쭉 진행될 때 스레드들이 동작을 하게 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메인 스레드가 쭉 동작이 되면서 이런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러다가 필요할 때 워킹 스레드라는 부가적인 스레드를 만들어서 그 스레드들한테 해야 될 일들을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동시에 실행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스레드가 끝나면 다른 스레드도 실행시키고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배우실 거고요. 나라라 슈퍼보드나 이런 나루토 같은 만화 보시면요. 분신술을 쓰잖아요. 자신의 분신들을 만들어서 분신들에게 뭐 싸우게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일을 시키기도 하는데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 스레드가 존재하잖아요. 이 메인 스레드가 존재하는데 이 메인 스레드에서 다른 워킹 스레드를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분신을 생성을 해서 자신이 하는 일과는 별개로 이런 식으로 일을 수행하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가끔 가다가 자식들에게 이제 뭐 설거지나 청소 등을 시키잖아요. 어머니는 하루 종일 이제 집안일을 해 나간다고 볼게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설거지나 청소 등의 간단한 것을 이렇게 시키는 거라고 보면 돼요.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 그 시간에 뭐 다른 걸 하고 계시겠죠. 빨래를 하신다거나 TV를 보신다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별개의 다른 객체가 수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좀 컴퓨터 구조로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하드웨어가 있죠. 하드웨어가 있고요. 하드웨어로부터 저희는 컴퓨팅 파워를 빌려옵니다. CPU한테는 연산 능력을 빌려오고요. 그리고 뭐 램이라는 것에는 이제 메모리를 빌려오는데요. JVM이 그런 식으로 컴퓨팅 파워를 빌려와서 이런 프로세스를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별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어떠한 클래스 파일을 만들었죠. 자바 파일을 만들어서 그걸 JVM한테 실행해달라고 하죠. 그럼 메인 메서드, JVM이 메인 메서드를 찾아서 그 메인 메서드를 쭉 수행하게 됩니다. 그때 메인 메서드를 수행하는 게
이 바로 메인 스레드라는 것이에요. 이 메인 스레드는 JVM이 직접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때 스케줄러라는 것이 있는데, 스케줄러는요, 이 메인 스레드 외에 부가적인 스레드들이 더 생성이 될 때, 즉 워킹 스레드겠죠? 워킹 스레드들이 실행이 될 때 이 스레드의 순서를 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케줄링을 해주는 거겠죠? 아까는 메인 스레드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워킹 스레드들이 존재하죠. JVM이 이 메인 스레드를 실행시키면 이 메인 스레드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 다른 부가적인 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워킹 스레드들을 생성을 해서 직접 지시를 내립니다. 그랬을 때 스케줄러가 이제 메인 스레드와 워킹 스레드들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할당을 해주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CPU가 있죠. JVM이 CPU로부터 컴퓨팅 파워를 빌려오는데요. CPU는요,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메인 스레드나 워킹 스레드는 동시에 일을 같이 처리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라고 분명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CPU는 실제적으로는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로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CPU는 이런 스레드들을 엄청난 작은 시간 간격으로 쪼개서 하나하나씩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여러 스레드가 있으면 그 스레드들이 번갈아 가면서 실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요, CPU는요, 연산 속도가 무지하게 빠릅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속성을 보면 보통 CPU가 뭐 1. 몇 기가헤르츠 또는 뭐 2. 몇 기가헤르츠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초에 연산하는 횟수가요 10억 번이라는 겁니다. 이건 20억 번이 되겠죠? 3. 몇이면 30억 번이 될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에는 뭐 듀얼 코어네 뭐 쿼드 코어네 하는데요. 코어 개수만큼 또 곱하기를 해주면 뭐 1초에 수백억 번의 연산을 하게 돼요. 연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스케줄러에 의해서 순서가 정해진 스레드들을 그때그때 CPU가 가서 연산을 해주는데요. 이것의 실행 단위 시간이 0.00001초 막 이렇게 되니까 0.00001초 간격으로 이 스레드들을 번갈아가면서 실행하니까 우리 눈에는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걸 좀 더 자세히 깊게 파고들면요, CPU에도 스레드라는 게 있어요. 뭐 4코어, 뭐 8스레드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동시에 실행되는 게 맞긴 하거든요. 하지만 여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단 우리는 CPU는 무조건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스레드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겁니다. 이걸 좀 그림에 빗대서 표현해보면요, 원피스에 루피라는 이제 주인공이 있는데, 루피가 막 주먹을 휘두르잖아요. 이게 뭐 고무고무 총난타라는 그런 기술로 제가 알고 있는데, 루피는 주먹을 2개밖에 갖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눈에는 주먹이 엄청 많아 보이죠? 자, 루피가 엄청 빨리 주먹질을 하기 때문에 잔상이 남아서 여러 개의 주먹처럼 보이는 거죠. 자,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잠깐 보실 건데요. 스레드가 뭔지, 뭘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싱글 스레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메인 메서드가 존재합니다. JVM이 이 메인 메서드를 실행한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보면 JVM이 메인 스레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대문자죠. 스레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메인 메서드를 실행시키는 거예요. 이 메인 메서드는 메인 스레드가 실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통해서 스레드가 일을 쭉 하게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 메인 메서드를 실행시키는 것은 메인 스레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스레드가 이 문장들을 다 수행한 거예요. 스레드는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메인 스레드를 방금 생성해서 실행해 봤잖아요. 그러면 워킹 스레드는 어떻게 생성하냐? 왜냐면 메인 스레드가 분명 워킹 스레드를 만들어서 자기의 할 일을
분담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워킹 스레드를 우리가 직접 생성할 줄 알아야겠죠. 자, 스레드를 생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러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존재합니다. 자, 러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는요, 스레드이려면 이 인터페이스를 무조건 구현을 한 상태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실제로 자바에 있는 라이브러리 내에는 스레드라는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스레드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면 되냐? 아니죠. 이 스레드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스레드인 거예요. 이 스레드를 만들어서 실행시키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빈털터리에 아주 동땡이만 부리는 스레드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스레드를 상속을 받습니다. 첫 번째 방법처럼 이런 식으로 스레드를 상속을 받으면요, 이 스레드를 상속을 받아서 여기 안에 있는 run이라는 메서드를 실행시키면 메서드 안에 이런 식으로 해야 할 일을 쭉 적어줍니다. 코드를 적어주는 거겠죠. 메인 메서드에 코드를 적어주는 것처럼요. 그러면 나중에 이 마이스레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 마이스레드가 이 안에 있는 런의 안에 있는 내용들을 또 수행을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일단 러너블을 구현하는 마이스레드라는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이 마이스레드의 객체를 만들어서 이 스레드의 생성자에 직접 넣어줍니다. 이 마이스레드도 마찬가지로 run이라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하고 있거든요. run이라는 메서드는 러너블이 추상 메서드로 이제 선언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여기서 오버라이드 해서 이런 식으로 또 정의를 막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객체를 이 스레드 객체에 넣어주고요. 이 스레드의 객체를 통해서 또 스레드를 구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보면요, 이렇게 상속하는 방법과, 자, 이렇게 직선 상속이죠. 그리고 점선으로 구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 마이스레드는 이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하게 되면 다른 스레드는 상속할 수가 없죠. 자, 왜냐하면 자바는 단일 상속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러너블을 구현하는 마이스레드를 만들면 이 마이스레드는 다른 클래스들을 또 상속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의 객체를 스레드에 넣어주고 또 스레드를 실행시키면 이 마이스레드에 있는 run이라는 메서드가 실행되면서 이런 상속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즉, 마이스레드가 무조건 다른 클래스를 상속해야 된다, 꼭 그래야만 하는 구조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러너블을 구현을 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겠죠. 일반적으로는 이 첫 번째 방법을 많이 쓰고요. 좀 특별한 경우에 두 번째 방법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제를 보시면요, 이제 멀티플 스레드 바이 익스텐즈라고 해가지고 익스텐즈를 함으로써, 즉 상속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스레드를 실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요, 멀티플 스레드 바이 익스텐즈라는 클래스는요, 멤버 변수도 없고요. 지금 이렇게 메서드 하나만 존재합니다. 이 메서드는 스레드로부터 오버라이드 받은 것이고요. 이 스레드도 러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에 있는 추상 메서드인 run을 오버라이드 한 거겠죠. 자, 어쨌든 이 run이라는 메서드 속에서 내가 이 스레드한테 시키고 싶은 내용을 쭉 씁니다. 단순하게 포문을 돌면서 여기는 워킹 스레드라고 찍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멀티플 스레드 테스트라고 해서요, 메인 메서드가 존재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멀티플 스레드 바이 익스텐즈라는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레드의 set priority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 스레드의 우선순위를 좀 정해줄 수가 있어요. 10으로 정했네요. 이 우선순위는 0부터 10까지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최대값으로 준 겁니다. 그냥 이런 메서드가 있다 정도라고만 생각해 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thread.start를 하면
이 스레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생성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는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실행하는 게 메인 스레드라고 그랬잖아요. 메인 스레드가 워킹 스레드를 여기서 생성하고 실행시킨 겁니다. 근데 아직 메인 스레드는 할 일이 남았어요. 이렇게 메인 스레드도 똑같이 포문을 돌면서 여기는 메인 스레드다라고 찍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메인 메서드를 실행했을 때 과연 어떤 출력이 될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는 메인 스레드라고 해서 제일 먼저 이게 한번 찍혔네요. 보면 여기서 스레드를 먼저 시작했으니까 이 포문이 먼저 시작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분명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생길 텐데요. 이거의 순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케줄러라는 이 프로그램이 스케줄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정해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스케줄러가 무작위로 스케줄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반복이 한번 실행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게 반복이 될 텐데요. 여기는 워킹 스레드라고 해서 이 스레드가 지금 한번 반복을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인 스레드가 있죠. 메인 스레드는 이 지점에서 워킹 스레드 하나를 만들어서 워킹 스레드를 또 실행을 하게 한 거예요. 둘 다 반복을 합니다. 반복문을 쭉 실행을 시키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반복문 실행됐고요. 그 다음에 워킹 스레드도 첫 번째 반복문 실행시킨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엔 다시 메인 스레드가 한번 또 반복을 돌았네요. 그 다음에는 워킹 스레드.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번갈아 가면서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그냥 쭉 실행을 하는데요. 쭉 실행을 하면서 막 찍는데요. 이게 너무 동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0.0000001초라도 먼저 실행된 게 이런 식으로 찍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워킹 스레드 찍혔고요. 그 다음 메인 스레드. 그 다음 워킹, 메인, 워킹. 이거의 순서는 바로 스케줄러가 정해준다. 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과 저는 메인 스레드와 워킹 스레드가 동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실행되는 것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워킹 스레드를 구현을 이런 식으로 익스텐즈를 통해서, 즉 상속을 통해서 한번 생성해 봤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방법인 구현을 통해서 이런 임플리먼트 형태로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멀티플 스레드 바이 임플리먼트라는 클래스에서 런이라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합니다. 여기서도 내용은 똑같고요. 포문을 쭉 실행을 시켜요. 여기는 워킹 스레드라고 해서 쭉 반복을 돌리는 클래스를 지금 선언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멀티플 스레드 테스트라는 클래스에서 똑같아요. 멀티플 스레드 바이 임플리먼트라는 이제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지금 생성만 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다른 게 스레드는 뉴 스레드 해서 여기에 객체를 집어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러너블이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명시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명시를 한 해야 될 일 목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스레드한테, 이 스레드는 제가 빈 런이라는 메서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할 일을 집어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찬가지로 이 스레드의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이 우선순위는요, 이 스레드가 가지고 있는 스태틱 상수 값을 넣어줬네요. 그리고 스레드.start를 하게 되면요, 이 스레드가 실행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런 안에 있는 문장들이 쭉 실행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반복이 시작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메인 스레드에서도 아직 할 일이 남았으니까 이 반복문을 실행할 겁니다. 그럼 여기는 메인 스레드, 여기는 메인 스레드, 이 반복문이 한 번에 두 번이 돌았네요. 그리고 여기는 워킹 스레드, 워킹 스레드, 워킹이 여기서 한 번에 다 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메인 스레드, 나머지 부분들이 실행이 됐는데요. 사실 이 간단한 반복문을 CPU가 실행하는 데에는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0.0000001초보다 더 작게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빨리 이게 수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출력하는 순간 이게 탁
탁탁탁 실행이 될까요? 컴퓨터의 연산 속도가 엄청 느리다면 이런 식으로 하나씩 출력이 되겠죠. 하지만 컴퓨터는 1초에 수백억 번의 연산을 실행하죠. 그러니까 얘가 한 번에 팡 뜨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간격이 워낙 짧기 때문에 한 번에 실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도 엄청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냥 스케줄러가 야 그냥 너 이거 다 한 번에 출력해버려 라고 스케줄링을 해준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스레드의 생명주기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new 해서 스레드 객체를 하나 생성을 했죠. 스레드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스레드의 start라는 메서드를 실행하면은 스레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걸 잠시 갔다 와보면 여기서 분명 제가 스레드를 new를 통해서 스레드 객체를 만든 다음에 나중에 스레드를 스타트 시켰죠. 이때 비로소 스레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스레드는 러닝 상태가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러너블이라는 게 있죠. 이 러너블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인터페이스 이름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이곳은 스케줄러가 스케줄링을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스케줄러가 스케줄링을 하면요. 여러 개의 이제 스레드가 있다고 하면 여러 개의 스레드가 이 러너블 상태에 있겠죠. 스케줄러가 스레드들을 줄을 막 세우고요. 야, 너 실행하고, 그 다음에 너 실행하고, 너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CPU가 실행해야 될 것들을 하나씩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러닝 상태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곳은 대기하는 곳인데 어떻게 지금 러닝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분명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좀 헷갈렸는데 이것을 축구에 좀 비교를 해보자면요. 축구는 선수 교체가 있죠. 선수 교체를 하려면 이곳에서부터인가 뭐 10m인가 내에서 어떤 선수가 와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막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실제로 축구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은 축구를 하고 있지 않죠. 하지만 곧 축구를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과 나머지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진짜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거고요. 여기서 대기 선수는 실제로 경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들은 뭐냐? 그 선수들은 분명 웨이트나 블록 상태에 빠진 겁니다. 이건 좀 이따가 같이 배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스레드가 할 일을 다 했으면 무조건 스레드가 종료가 돼요. 자, 그럼 웨이트과 블록은 과연 어떤 상태냐? 웨이트 상태가 되려면 첫 번째로 자신 스레드가 웨이트를 호출시, 그리고 다른 스레드가 노티파이 호출시 끝납니다. 즉 이때 시작이 되고요. 이때 끝나는 거예요. 스타트, 스톱.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막 잘 실행이 되고 있어요. 잘 실행이 되고 있다가 내 스레드에서 어떤 객체에 있는 웨이트라는 메서드를 실행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메서드를 실행한 스레드가 웨이트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이것을 좀 현실 세계에서 비유하자면요. 우리 얼음땡놀이 있잖아요. 술래가 막 잡으러 다니고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막 도망 다니다가 술래가 잡을 것 같으면은 얼음 상태가 되잖아요. 그 얼음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가 터치를 해주면 이제 다시 막 도망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슬립이라는 게 있는데요. 슬립은 자는 거잖아요. 자신 스레드에서 스레드가 가지고 있는 슬립이라는 스태틱 메서드가 있어요. 스레드 클래스에 슬립이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이걸 호출하게 되면요. 자는 상태에 빠집니다. 이때 이제 파라미터로 시간을 넣어줘요. 시간을 넣어주는데 이 시간의 단위는 밀리세컨드, 즉 1000분의 1초라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0이라는 값을 넣어주면 1초 동안 잡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났을 때, 즉 효과가 끝이 났을 때 다시 러닝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때 아침에 일어나려고 알람 맞춰놓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웨이트 상태에 들어오는 것은
wait과 sleep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가 되겠고요. 그리고 보시면 yield라고 양보를 한다는 게 있는데요. 스레드에서 yield를 실행시키면요, wait이나 블록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스케줄러가 이렇게 스케줄링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가 막 CPU가 이 블록을 막 실행을 시키고 있었어요. 근데 시키다가 yield 문장을 만나면 얘는 다시 가서 이런 식으로 줄을 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대기하고 있던 러너블에 대기하고 있던 블록이 또 실행이 되겠죠. 잠깐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요, 다시 줄을 서는 겁니다. 아예 멈추는 건 아니고요, 러닝 상태에서 다시 줄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록 상태가 있는데요. 블록 상태의 개념은 wait과 거의 똑같습니다. 하지만 블록 상태에 들어오는 메서드가 좀 달라요. 일단 이쪽으로 가는 걸 보면 락이 걸린 싱크로나이즈드 문장에 접근했을 때, 이 싱크로나이즈드라는 것은 저희가 뒤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지금은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 스레드가 다른 스레드에 조인을 호출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스레드 A가 있고 스레드 B가 있는데 스레드 A가 막 실행되고 있고 스레드 B가 막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스레드 B가 막 실행을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볼게요. A 스레드 여기 지금 실행하고 있고 B 스레드 여기 실행하고 있는데, 스레드 B가 여기서 나 스레드 A와 조인 할래 해가지고 스레드 B 점 조인 해가지고 거기에 스레드 A 객체를 넣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스레드 B는 스레드 A가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이걸 실행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요, 스레드 A가 이제 끝나면 이때부터 다시 나머지 문장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조인이라는 메서드예요. 동시에 실행되지 않고요, 어느 한 스레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 스레드에서 실행되는 것처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각자 실행을 하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조인을 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순간부터 한 스레드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조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조인을 호출한 스레드가 종료됐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레드 A가 끝이 나면은 그때부터 스레드 B는 다시 러닝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에서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에는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메서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sleep, 아까 위에서 봤었죠. getName, setName과 getName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스레드를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레드 시작하는 거 해봤고요. 그리고 프라이어리티 지정해주는 거 해봤죠. 그럼 getPriority 하면은 이 지정된 값이 int형으로 반환됩니다. 자, 그리고 join 방금 제가 설명드렸고, yield 양보하는 거, 그리고 current thread라는 게 있는데요. 현재 수행되는 스레드 객체를 리턴한대요. 자, 이런 스태틱 메서드고요. 자, 이런 메서드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제를 좀 보실 텐데요. 스레드 활용입니다. 일단 멀티플 스레드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할 건데요. 자, 이곳에는 메인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쭉 수행하는 것은 메인 스레드가 되겠죠. 중간에 이제 워킹 스레드 1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리고 러너블이라는 것을 만들어서요, 여기서 둘 다 스타트를 해서 스레드를 실행시킵니다. 즉 이 메인 스레드는요, 단순하게 이 스레드를 정의를 하고 여기서 시작시키는 그런 용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워킹 스레드 1이라는 게 뭔지 볼까요? 일단 스레드 타입의 워킹 스레드 1은 new 스레드 해서 뒤에 지금 중괄호를 붙였죠? 이 중괄호를 붙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익명 내부 클래스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같이 배웠죠? 벌써 가물가물한 분이 계실 텐데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전 강의를 다시 듣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스레드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하면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쭉 정의를 했고요. 즉 클래스를 선언과 동시에 이런 식으로 new 해가지고 스레드 객체를 선언을 한 겁니다. 이 안에 내용을 좀 보시면요, 이 스레드는 run이라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하고 있죠. 이 안에서는
포문을 돌리는데요. 포문에서는 제한시간 몇 초 남았습니다. 처음에 i가 4니까 이게 4 곱하기 20에서 20초가 남았다고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i가 0이면 지금 4니까 i가 0이 아니겠죠? 나중에 결국에 i가 1씩 줄어들면서 0이 됐을 경우 제한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출력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에서 try catch 문장 안에서 이제 sleep이라는 메서드가 실행될 건데요. 슬립해서 5000을 넣었으니까 이걸 초로 바꾸면 5초가 되겠죠. 반복문이 한 번씩 돌 때마다 5초 동안 잠시 웨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러너블이라고 해가지고 이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를 정의하면서 익명 클래스가 되겠죠. 자, 여기서 바로 객체를 생성을 했습니다. 러너블이라는 참조 변수가 생겼고요. 여기서 러너블을 구현하는 익명 클래스는 마찬가지로 run이라는 메서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오버라이드 하고 있죠. 그리고 멤버 변수도 하나 있네요. last answer라고 해가지고 빈 공백으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이 상태에서 run이라는 메서드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스캐너에 스캐너라는 스캐너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자, 여기서 while문을 계속 반복해서 돕니다. 이때 while문의 조건식에 true를 넣어줬으니까 이 while문은 무한 반복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 break라는 문장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 if문의 조건에 true가 되면 결국 이 while문을 빠져나오게 될 겁니다. 일단은 정답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최종 답이라면 확인을 입력해 주세요. 제가 역슬러시하고 쌍따옴표를 이렇게 썼는데요. 스트링 문장 안에서 이런 식으로 특수 문자를 사용하고 싶으면 역슬러시를 사용해 주면 됩니다. 이 쌍따옴표와 이 쌍따옴표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거겠죠. 이건 스트링을 감싸준 쌍따옴표고요. 이건 그 안에 들어갈 문자 쌍따옴표입니다. last answer라고 해서 last answer 안에 answer를 넣어줄 건데요. 이 answer는요, 우리가 스캐너로부터 받아온 값, 즉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되겠죠. 정답을 이제 입력을 했습니다. 다시 그럼 정답을 또 물어보는데요. 여기 다시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답을 번복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식으로 정답을 입력해주세요. 최종 답이라면 확인을 입력해주세요 라고 출력이 되잖아요. 이때 우리 정답을 입력하고 이 정답이 최종 답이라면 확인을 입력해달래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식으로 사과, 바나나, 파인애플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확인이라는 글자를 입력하게 되면 이게 최종 답안으로 선택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한 반복을 도는 거예요. 사용자가 확인을 입력할 때까지요. 그래서 확인을 입력하게 되면 브레이크 문을 만나서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입력하신 정답이라고 해서 last answer를 출력해주고 이 스레드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스레드, 워킹 스레드 2와 워킹 스레드 1을 만들었죠. 워킹 스레드 2는 이런 식으로 스레드의 생성자에 러너블을 넣어줬습니다. 둘 다 실행을 시키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제한 시간 20초 남았습니다. 정답을 입력해 주세요. 최종 답이라면 확인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됐죠. 이제 사용자는 사과를 입력했어요. 그리고 다시 정답을 입력해 주세요. 최종 답이라면 확인을 입력해 주세요. 제한 시간 15초 남았습니다 떴죠. 즉 무슨 말이냐면요, 이 워킹 스레드 1과 워킹 스레드 2는요, 얘가 2가 되겠죠. 결국엔 여기에 이렇게 생성자에 집어넣으셨으니까 이 2는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워킹 스레드 1은 시간을 재는 겁니다. 5초 간격으로 얼마 시간이 남았는지 이제 제한 시간을 재주는 그런 스레드고요. 그거와 별개로 이 워킹 스레드 2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그런 스레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경우 자, 워킹 스레드 2에서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스레드가 여기서 계속 입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scanner.nextLine이라는 메서드를 만나게 되면요, 이 스레드는 사용자가 입력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여기에 멈춰 있어요. 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게 같은 스레드 안에서 이 두 개가 실행된다고 치면요. 여기서 사용자가 입력을 안 하면 무한히 기다리겠죠. 즉 시간을 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스레드로 나눠서 만든 형태입니다. 결국 쭉 입력을 하다가요. 제한 시간이 끝났고요. 그리고 제한 시간이 종료됐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초 안에 내가 답을 말해야 되는데 여러 개 답을 말하고 나중에 최종 답이 결정되면 확인을 입력하면은 이제 제한 시간 안에만 답을 입력하면 되는 형태겠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스레드를 만들어서 서로 각기 다른 일을 하도록. 자, 그리고요. 조인이라는 것의 메서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조인이라는 메서드를 실행하게 되면요. A라는 스레드가 있고 B라는 스레드가 있을 때 A라는 스레드와 B라는 스레드를 조인을 하면요. B라는 스레드가 A라는 스레드가 끝난 다음에 나머지 구문을 실행을 합니다. 예제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서 메인 스레드가 시작이 된다고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아우터 스레드라고 해서 스레드를 하나 만드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너 클래스 형태로 이렇게 스레드를 상속받으면서 동시에 객체를 생성하는 구조를 띱니다. 여기서 run이라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하는데요. 출력을 해주는데요. 여기서는 아우터 스레드의 시작이라고 출력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또 이너 스레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메인 메서드가 쭉 실행이 되다가요. 이쯤에서 아우터 스레드를 만들어서 아우터 스레드가 또 실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쯤에서 이너 스레드가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구조고요. 이너 스레드라고 해서 뉴 스레드 해서 어떠한 객체를 넣어줬죠. 이 객체는 러너블이네요. 러너블은 인터페이스죠.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러너블을 구현하는 익명 클래스를 선언함과 동시에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서 러너블 객체를 넣어준 겁니다. 러너블을 상속하는 익명 클래스의 객체를 넣어준 거겠죠. 지금 말이 되게 복잡한데요. 여러분들도 좀 천천히 생각하면서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new thread 해서 여기 생성자에 어떤 객체를 넣어준다. 근데 그 객체는 어떤 객체냐 하면 러너블을 구현하고 있는 익명 클래스이면서 그것을 생성한 객체인 겁니다. 자, 보시면요. system.out.println 해서 이너 스레드의 시작이라고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포문을 통해서 이 카운트를 할 건데요. 보면 슬립이 10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포문은 1초에 한 번씩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i는 0이고요. 10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0, 1, 2, 3, 4 이런 식으로 쭉 숫자가 세워지겠죠. 자, 그리고 이게 끝나면 system.out.println 해서 이너 스레드의 끝이라고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너 스레드를 시작을 할 건데요. 이너 스레드에서 join이라는 메서드를 씁니다. 아직 여기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예제를 한번 계속 진행할게요. 그냥 여기는 무시하십시오. 자, 여기서 아우터 스레드의 끝이라고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아우터 스레드를 여기서 시작을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메인 스레드의 끝이라고 출력을 해주죠. 이거의 순서를 제대로 한번 따라가 보면요. 일단 메인 메서드를 실행하면 메인 메서드가 이 문장들을 다 수행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메인 메서드는 메인 스레드의 시작이라고 해가지고 이 말을 출력해주죠. 자, 그리고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스레드를 스타트 시킵니다. 그러면 쭉 적어보면요. 여기서 한번 출력을 했고 또 여기서 아우터 스레드를 만들었고 또 아우터 스레드를 시작을 시켰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메인 스레드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죠? 그냥 단순하게 스타트만 시키고 네가 네 일은 알아서 해. 아우터 스레드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메인 스레드의 끝이라고 여기서 또 출력을 해줍니다. 메인 스레드의 끝이라고 출력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아우터 스레드는 또 스타트가 되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죠? 아우터 스레드에서는 run 안에 있는 메서드 안에 있는 것들이 실행이 되겠죠?
아우터 스레드가 시작이 되면서 아우터 스레드는 또 출력을 한번 합니다. 아우터 스레드의 시작. 그리고 이러이러한 내부 임용 클래스를 선언을 하고요. 여기서 스타트를 시키죠. 그렇죠? 아우터 스레드는 여기서 이너 클래스를 만들고 또 스타트를 시킵니다. 자, 그거와는 또 별개로 자신의 할 일이 또 있잖아요. 여기서 아우터 스레드의 끝이라고 여기서 그냥 출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우터 스레드의 시작, 아우터 스레드의 끝이라고 출력이 됐죠. 그럼 이너 스레드도 이 시작이 됐으니까 이너 스레드도 일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이너 스레드의 시작해서 출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죠? 이 포문이죠. 이 포문을 돌면서 카운트를 하나씩 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0, 1, 2, 3 세고 출력, 세고 출력, 세고 출력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너 스레드의 끝에서 출력을 해줍니다. 하고 이 프로그램은 다 끝이 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떴는데 그럼 조인이란 걸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조인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요. 여기서 이너 스레드를 시작함과 동시에 아우터 스레드는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아우터 스레드의 끝이라는 걸 이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너 스레드와 조인을 걸어버립니다. 이 아우터 스레드가요. 이 문장 안에서 이 아우터 스레드의 런이라는 문장 안에서 이너 스레드 점 조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우터 스레드는요, 이너 스레드가 끝날 때까지 계속 멈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메인 스레드에서요, 아우터 스레드 점 조인을 하잖아요. 그럼 메인 스레드는 이 아우터 클래스가 끝날 때까지 이 문장을 결코 출력하지 못합니다. 즉, 웨이트 상태에 빠진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좀 그림으로 자세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메인 스레드가 생성이 됐고요. 여기서 메인 스레드는 메인 스레드의 시작이라고 출력을 합니다. 자, 메인 스레드의 시작 여기까지 출력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아우터 스레드를 만들잖아요. 아우터 스레드를 여기서 만들었겠네요. 만들고 아우터 스레드를 시작을 시켰습니다. 그럼 아우터 스레드가 또 시작이 쭉 되겠죠? 그럼과 동시에 아우터 스레드 점 조인을 걸었죠. 그럼 메인 스레드는요, 여기서 이 웨이트 박스의 웨이트이라는 공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럼 아우터 스레드도 마찬가지로 아우터 스레드의 시작이라고 여기 출력을 해주고요. 출력이 됐죠. 그 다음에 이 이너 스레드를 선언을 하고 이너 스레드를 스타트를 시키죠. 그럼 이너 스레드가 여기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스타트를 시키니까 이너 스레드도 뭐 알아서 시작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우터 스레드 안에서 아우터 스레드의 런 메서드 안에서 이너 스레드와 조인을 합니다. 그러면 아우터 스레드는 이런 식으로 또 웨이트이라는 박스의 공간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너 스레드가 끝날 때까지. 이너 스레드에서는 이너 스레드의 시작이라고 이제 출력을 해주고요. 카운트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뭐 그러면 0, 1, 2, 3 쭉 출력을 하고 마지막에 이너 스레드의 끝이라고 해가지고 이너 스레드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아우터 스레드는 이너 스레드가 끝이 났으니까 아, 이제 내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요. 여기서 또 다시 시작이 돼서 출력을 해주겠죠. 뭘 출력할까요? 이 아우터 스레드의 끝이라고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아우터 스레드의 끝이라고 출력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아우터 스레드가 끝이 났으니까 이제 메인 메서드 나도 일을 할 수 있겠다. 여기 아까 전에 제가 잘못 썼네요. 그래서 오를 썼어야 되는데 아우터 스레드가 여기서 웨이트 상태에서 풀려나서 이걸 실행했고요. 이제 메인 스레드도 아우터 스레드가 끝이 났으니까 다시 복귀를 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인 메인 스레드의 끝이라고 출력을 해주고 끝이 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른 스레드가 끝난 다음에 어떤 스레드를 실행하고 싶으면 그 스레드 이 객체에 접근해서 조인이라는 메서드를 실행해버리면 됩니다. 이 조인이라는 메서드는 이너 스레드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이긴 해요. 하지만 이 조인이라는 메서드를 실행하는 건 결국에 어떤 스레드죠? 이 아우터 스레드인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우터 스레드에 조인이라는 메서드를 실행하는데요.
이 메서드는 결국 아우터 스레드에서 선언되어 있는 조인이긴 하지만 이 조인을 실행하게 되는 실제 스레드는 어디죠? 메인 스레드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스레드의 동기화라는 게 있습니다. 스레드의 동기화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요새 뭐 폰 같은 거 보시면 뭐 컴퓨터랑 폰이랑 뭐 동기화시킨다. 그리고 무슨 어떤 계정, 구글 계정이랑 어떤 뭐 페이스북 계정이랑 동기화시킨다 이런 게 있잖아요. 전락처 동기화 같은 거. 그런 동기화이긴 한데요. 개념은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은 내용을 똑같이 일치시킨다는 동기화잖아요. 여기 동기화라는 건요. 시간적으로 순서를 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개의 스레드들 간에 자원을 사용할 때 약속을 통해서 동시에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래요. 이 A라는 스레드가 있고요. 이제 B라는 스레드가 있는데 둘 다 실행 중인 상태예요. 근데 A라는 스레드가 여기서 D라는 데이터에 접근을 했어요. 뭐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객체나 변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객체에 접근했는데 D라는 스레드도 동시에 이 D라는 객체에 접근해버리면 이 D라는 객체가 A라는 스레드도 사용하고 B라는 스레드도 사용하게 되면 A라는 스레드는 D의 상태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별표라고 생각을 했는데 B라는 스레드가 갑자기 세모로 바꿔 버렸어요. 내용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럼 A라는 스레드는 이 별이 아니라 이런 세모라는 엉뚱한 정보를 가지고 어떠한 일을 수행해버릴 겁니다. 그러면 원치 않는 결과가 발생하겠죠. 근데 스레드가 어쩔 때는 이 D라는 스레드에 접근해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놔버리고 어쩔 때는 또 접근을 안 해요. 그러면은 매번 같은 코드를 실행을 해도 다른 결과를 발생시켜 버립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가 얻어지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기화가 필요한 겁니다. 메서드에 synchronized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거나 1번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synchronized 분의 파라미터로 객체를 전달함으로써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에서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 그리고 두 번째 방법에서는 객체에 접근할 때 하나의 스레드만 허용하게 할 수 있대요. 즉 메서드나 객체에 싱크로나이즈드, 즉 동기화를 걸음으로써 동시에 한 개의 스레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스레드는 이 스레드가 다 사용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동기화가 된 메서드 또는 객체는 어느 한 스레드가 사용 중이면 락이 걸리고 다른 스레드가 락 상태인 메서드 또는 객체 접근 시 락이 풀릴 때까지 불락 상태로 대기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화장실을 쓸 때 화장실은 한 번에 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화장실은 여러 명이 이용할 수 있지만 하나의 대변기 칸은 한 번에 한 사람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죠. 평면도를 그리면요. 안에 누가 사람이 있으면은 밖에 있는 사람은 기다려야 되죠.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잠금 막대를 거는 거예요. 잠금을 걸어버리면 밖에 처음에는 원래 비어 있음으로 돼 있다가 나중에 사용 중이라고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나는 사용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지 마라고. 들어올 수도 없죠. 이런 식으로 락을 걸었으니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동시에 사용하지 못하게. 그래서 로직의 혼란을 방지하는 거겠죠. 자, 이거에 대한 예제를 한번 보시면요. 먼저 어카운트라는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선언을 하고요. 여기서 어카운트에서는 밸런스라는 잔액, 밸런스가 잔액이라는 뜻이거든요. 잔액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는 두 개의 메서드가 있는데요. 디포짓, 번역하면 예금이 되겠고요. 그리고 withdraw, 이건 출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카운트라는 클래스는 계좌를 뜻하죠. 즉 계좌에 잔액이 얼마 있고 그리고 예금을 할 수 있는 메서드와 출금을 할 수 있는 메서드 이런 식으로 추상화를 해서 이 클래스를 정의해 놓은 거겠죠. 먼저 예금이라는 메서드를 한번 볼까요? 예금에서는요.
여기에 이제 파라미터로 돈을 넣어줍니다. 돈을 넣어주면 이 밸런스, 이 잔액을 뜻하는 밸런스에 이 돈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입금 완료됐다. 그리고 잔액을 또 뿌려줍니다. 그리고 withDraw라는 출금을 뜻하는 메서드에는요, 마찬가지로 파라미터 money를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비교를 하는데요. 밸런스. 그러니까 잔액이 money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죠? 출금해 줄 수가 없죠. 내가 통장에 10,000원이 있는데 내가 1,500원을 꺼내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잔액이 부족합니다라고 뜨죠. 그러니까 이건 잔액이 현재 내가 찾으려는 금액보다 작은지 큰지 비교하는 그런 이 부문입니다. 자, 잔액은 또 얼마라고 출력을 해주고요. 이게 아닐 경우에는 밸런스에서 마이너스는 연산자를 통해서 머니만큼 이제 감소를 시키고요. 그리고 출력을 해주는데요. 출금 완료 현재 잔액은 얼마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줍니다. 자, 이걸 테스트하는 메서드인데요. 객체를 생성하고요. 이제 이게 어카운트라는 클래스가요, 싱크로나이즈 테스트라는 클래스의 내부 클래스죠. 인스턴스 클래스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객체를 생성을 했어요. 저번 시간에 배웠죠. 자, 그리고 account.deposit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account.deposit을 수행하는 메서드는 메인 메서드입니다. 메인 메서드에서 1,000원을 넣어줬네요. 자, 그리고 스레드를 두 개를 만들 건데요. 아빠라는 클래스와 아들이라는 클래스입니다. 아빠라는 클래스에서는요, 아빠라는 클래스가 하는 일은 이제 1초 정도 쉬었다가 account.withdraw 해서 500원을 출금을 합니다. 그리고 또 500원이라는 돈을 또 출금을 하네요. 그러니까 아빠라는 스레드는 총 1,000원을 출금합니다. 자, 아들이라는 클래스도 이런 식으로 run이라는 메서드 안에서 또 1초 정도 쉬었다가 account.withdraw 해서 500원을 출력합니다. 그러면 총 출력하게 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1,500이죠. 우리가 지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1,000원이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두 개를 실행시켰을 때 어떻게 될까요? 분명 이 세 개의 출금 메서드 중에서 하나는 출금 실패, 잔액이 부족합니다 라고 떠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하지만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입금 완료했죠. 여기서 이제 이것은 메인 스레드가 해준 겁니다. 그리고 잔액 출력해주고요. 출금 완료했는데 제가 아들 스레드에서 출력한 건지 아빠 스레드에서 출력한 건지는 몰라요. 아빠 스레드가 먼저 시작했지만 스케줄러가 정확히 어떤 스레드에게 우선권을 줬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누군가가 출력을 했습니다. 귀신도 알 수 없어요. 자, 그리고 또 누가 출력을 했네요. 현재 잔액은 500원입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이제 출금 실패가 떠야 되는데 출금 완료가 떠버렸어요. 현재 잔액은 0원입니다. 현재 잔액이 0원인데 어떻게 출금이 되지? 그러니까 현재 잔액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현재 돈은 0원일 거예요. 두 번 출력을 했으니까요. 근데 출금 완료가 떴어요. 즉 이 if문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겠죠. 이게 왜 일어나냐면요. 이 withDraw라는 메서드에 이 아빠 스레드와 아들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해서 발생한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withDraw라는 메서드에서는 현재 잔액이 1,000원보다 작은지 큰지를 검사를 해요. 하지만 아빠 스레드가 이 withDraw라는 문장을 실행하고 있을 때까지는 밸런스에서 돈이 출력되지 않았겠죠. 아직 여기를 실행하고 있으면요. 근데 아들도 동시에 withDraw라는 메서드에 접근해서 여기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빠도 비교하고 아들도 비교하는 거예요. 즉 인출기가 하나가 있는데 아빠와 아들 둘 다 이 인출기를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둘 다 여기를 같이 비교를 했어요. 그러면은 단액은 지금 현재 500원이기 때문에 둘 다 여기서 true가 됐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아빠도 돈 꺼내가고 아들도 돈 꺼내가고 그래서 지금 출금이 총 3번 됐겠죠. 이게 현실 세계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엄청난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은행은 분명 적자를 볼 겁니다. 왜냐면 1,000원을 입금했는데 1,500원을 빼가버렸어요. 이 돈이 원 단위라서 괜찮겠지만 나중에 이게 억 단위가 되면 어떻게 되겠죠?
엄청 큰 손실을 발생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못되게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synchronized라는 개념이 필요한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여기서 내용은 다 똑같아요. 이 내용도 다 똑같고요. 여기서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여기에 키워드로요. synchronized라는 키워드를 추가를 해줬어요. 이제 메서드에 동기화를 걸 때는 이런 식으로 synchronized라는 키워드를 추가해야 된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결과를 보시면요. 입금 완료 현재 잔액은 1,000원입니다. 됐죠? 여기서 누군가가 출력을 했어요. 아빠인지 아들인지는 몰라요. 누군가가 출력을 했는데 여기서 잔액은 0원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또 출력을 했을 때 잔액이 부족합니다. 잔액 0원입니다 라고 뜨죠? 결국 이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즉 한 스레드이기 때문에 다른 스레드는 누군가가 이 메서드를 이제 수행하고 있을 때 블록 상태에 빠집니다. BLOCK죠. 이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이 락이 풀릴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화장실에 갔어요. 근데 누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 문을. 그래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동기화를 통해서 메서드나 객체에 동시에 접근할 수 없게 막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 동기화도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냐면요. 먼저 그림을 먼저 보실게요. 자, 그림을 보시면 한 사람이 느긋하게 이렇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화장실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1시간이든 10시간이든 며칠이든 계속 화장실에서 신문만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죠. 현실 세계에서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겠죠. 한 사람이 이렇게 오래 화장실에 있을 일도 없을 뿐더러 이 화장실이 가득 차 있으면 계속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네 라고 해서 안에 누가 있는지를 살펴보거나 또는 다른 화장실을 찾을 겁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키는 일만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무한정 대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을 기하라고 합니다. 어느 한 스레드가 락 상태를 무한히 하게 지속하게 되면, 즉 싱크로나이즈드라고 되어 있는 그런 메서드나 객체를 계속하게 사용하고 있으면 같은 자원을 필요로 하는 스레드는 무한히 블록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기하 상태라고 하고요. 또 두 스레드가 서로 필요한 자원을 점유하고 있어서 두 스레드 모두 영원히 기하 상태에 빠지는 것을 교착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엄마가 이렇게 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리를 하려고 칼을 집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또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도마가 보이는 겁니다. 도마를 집었어요. 엄마가 또 이제 도마가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야 아들아 너 도마 좀 내놔. 나 요리 좀 하게. 근데 아들은 뭐라고 하죠? 엄마 나도 요리할 거야. 엄마가 칼 먼저 내놔. 현실 세계에서는 둘 중에 한 명이 양보를 하겠죠. 그쵸? 근데 컴퓨터는 그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걸 줘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냥 나는 무한정 칼을 가진 스레드는 도마를 가진 스레드가 도마를 다 쓸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요. 도마를 가진 스레드는 칼 가진 스레드가 칼을 다 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둘 다 있어야 되는 경우잖아요. 어떠한 것을 이제 썰려면요. 요리를 하려면 둘 다 있어야 되니까 둘 다 서로를 무한정 기다리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요. 이걸 바로 교착 상태라고 해요. 그렇죠? 이러한 문제는 동기화된 메서드나 싱크로나이즈드 문에서 wait과 notify를 적절히 사용해서 해결해야 된대요. wait이라는 메서드가 있고요. notify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뒤에서 한번 같이 예제를 풀어볼게요. 일단 데드락 테스트라고 해가지고요. 클래스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두 가지의 객체가 있어요. 나이프가 있고요. 보드가 있는데 그냥 스트링 객체로 간단하게 이름만 적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메인 메서드에서 이 테스트라는 객체를 생성을 하고 이제 mother라는 스레드를 이렇게 상속을 스레드 안에 스레드를 생성을 하는데요. 여기에 파라미터로 런어블을
구현하고 있는 내부 클래스를 선언을 함과 동시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죠. 선언을 하고 여기서 객체를 생성하면서 그냥 객체를 넣어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mother라는 스레드가 하나 뉴가 된 거겠죠? 생성이 된 겁니다. 아직 스타트는 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아들이란 것도 마찬가지로 더 러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를 이제 선언을 하면서 동시에 생성을 해서 이제 객체 값을 넣어준 겁니다. 그럼 아들이라는 클래스도 완성이 됐는데요. 둘 다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엄마라는 스레드는요, 먼저 테스트.나이프라고 해가지고 이 테스트.나이프 어떤 거죠? 이거죠? 이 나이프라는 객체를 여기서 락을 겁니다. 나 지금 칼 사용 중이니까 아무도 사용하지 마 라고 이제 싱크로나이즈드의 이제 파라미터로 이제 객체를 던지면서 이런 식으로 객체를 동기화 시켰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엄마가 말을 합니다. 칼 준비 완료. 내가 지금 칼 쓰고 있어 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일행 출력으로는 엄마는 이제 공용 칼 준비 완료. 자, 엄마가 공용 칼 준비 완료. 이거 이름이 공용 칼이니까 공용 칼 준비 완료됐다고 출력을 했네요. 그리고 엄마는 또 이제 도마를 사용해야겠죠. 나 지금 도마 사용 중이니까 아무도 사용하지 마 라고 해가지고 싱크로나이즈드 문 안에서 이런 식으로 싱크로나이즈를 또 걸었습니다. 자, 그리고 엄마가 보드가 준비됐다고, 도마가 준비됐다고 얘기를 해주겠죠. 근데 아들을 보면요, 아들도 마찬가지로 아들은 먼저 도마를 짚습니다. 도마를 집어서 이렇게 락을 걸고요. 나는 도마 쓸 준비가 완료됐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칼을 짚습니다. 칼을 집어서 준비 완료됐다고 떠요. 자, 그리고 엄마와 아들을 동시에 이렇게 실행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현재 이 문장 안에서 엄마가 칼을 준비했고요. 아들은 도마를 준비했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여기서 도마를 쓰려고 하는데요. 그럼 도마에 락을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도마를 지금 아들이 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는 도마를 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들도 마찬가지로 아들은 먼저 도마를 집었는데 아들이 이제 칼을 쓰려고 하니까 칼을 누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락을 벌써 걸어버렸어요. 칼에 접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들도 칼을 쓰지 못해요. 이렇게 무한정 대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가 끝날 때까지요. 근데 둘 다 서로가 가진 거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죠. 결국엔 둘 다 평생 기다려야 됩니다. 요리 하나 때문에요. 자, 이러한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노티파이어와 웨이트라는 메서드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여기서 추가를 한 게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이제 불리언으로 보드 플래그, 즉 보드가 사용 중이면은 true로, 사용 중이지 않으면 false라고, false로 이제 false가 되는 그런 논리형 변수 하나를 선언했고요. false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엄마가 칼을 쓰잖아요. 칼을 쓸 때 엄마는 칼 준비 완료됐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만약에 test.board 플래그가 true일 경우, 즉 아들이나 뭐 다른 누군가가 보드 플래그, 즉 도마를 쓰고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칼을 포기해버려요. test.knife가 가지고 있는 wait이라는 이제 메서드는 사실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데요. test.knife에 대해서 wait을 함으로써 이 스레드는 현재 wait 상태에 빠집니다. 그럼 엄마 스레드니까 mother라고 쓸게요. wait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wait 상태에 빠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knife라는 객체는 락이 풀려요. 언락이 됩니다. 그러면 이 knife를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내가 칼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도마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요리를 하려면. 근데 누군가가 도마를 지금 쓰고 있으면은 어차피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칼을. 그렇기 때문에 칼도 누가 써, 나는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엄마는 바로 웨이트 상태에 빠졌고요. 자, 아들을 봅시다. 아들을 보면요, 아들은 먼저 도마를 쓰려고 집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보드를 내가 사용하고 있다고 true를 걸어줍니다. 현재 여기는 true가 됐겠고요. 그때 엄마는 이 아들이 여기서 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느낀 겁니다. if test.board 플래그가 true일 때. 그래서 엄마는 칼을 얘다 아무나 써라 해가지고 포기를 했고요. 여기서 아들은 그래서 칼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또 칼을 잘 쓰고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test.knife. 이 칼을 사용하다가 웨이트를 한 사람이 있으면, 누가 칼에 대해서 양보를 해줬으면 나는 그 사람을 다시 요리를 계속 진행하라고 노티파이, 이제 알려주잖아요. 알려주는 겁니다. 깨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음땡에서 누가 얼음을 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와서 땡을 해주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되죠? 게임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거랑 똑같이 이렇게 이게 땡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est.knife를 사용하다가 웨이트를 당한 스레드가 있으면 여기서 깨어나라 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싱크로나이즈드 문을 밖으로 나가면서 나이프에 대해서 락을 풉니다. 그리고 보드에 대해서도 락을 풀겠죠. 이제 끝날 때 락을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가 그럼 이제 웨이 상태에서 다시 런어블 상태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문장을 수행하겠죠. 그리고 엄마는 이제 칼을 짚고요. 다시 이제 도마를 짚습니다. 도마는 아들이 언락을 걸었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엄마도 이제 칼을 썼고요. 보드를 썼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요. 엄마가 먼저 칼을 준비했고요. 아들이 도마를 준비했습니다. 엄마가 아들이 도마를 쓰고 있으니까 아들한테 그냥 칼 써라 라고 해서 아들이 먼저 칼 쓰고요. 요리가 끝났으니까 엄마도 이제 칼과 도마를 쓰게 되는 그런 형국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레드 실습을 할 건데요. 간단하게 저와 함께 자바 fx에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스레드를 통해서 한번 구현을 해볼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이클립스를 켜시고요. 제 화면을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클립스를 실행할게요. 어, 17강이라고 해서 17강이니까 챕터 17이라고 해서 이제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바 fx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프로젝트에서 자바 x 프로젝트라고 만들어 주시고요. 저는 이미 예제를 만들려고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앱이라는 패키지를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안에 클래스를 만들 건데 저는 그냥 이걸 지울게요. 지우고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앱 안에 클래스를 만들 건데 이 클래스는 자바 fx의 어플리케이션을 상속해야겠죠. 일단 이름부터 정해줄까요? 이름은 애니메이션이라고 할게요. 첫자는 대문자로. 자,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클래스는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자바 fx.application 패키지 안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스타트 메서드와 메인 메서드가 미리 존재하죠. 메인 메서드에서는요,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스태틱 메서드인 런치라는 메서드를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스타트 메서드에서는요, 이름을 스테이지로 바꿔주고요. stage.show 해서 화면을 띄워주게 되겠죠. 이전에 그럼 화면을 우리가 채워야 되잖아요. 애니메이션 효과가 들어간 화면이겠죠. 그러려면은 일단은 멤버 변수를 몇 개 한번 선언해 보죠. 그룹이라는 객체를 하나 여기서 선언만 하고요. 자, 그리고 앵커페인 하나 선언할게요. 앵커페인 선언하고 페인이라고 지어줍니다. 자, 그리고 서클, 우리가 원을 하나 만들 거예요. 서클이라고 해서 자바 fx의 씬 쉐이프가 가지고 있는 서클이라는 객체를 하나 선언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불리언 해가지고요. 여기서 플래그, 간단한 우리가 변수를 사용할 플래그라는 불리언 변수도 하나 선언해 줍니다. 자, 그리고요, 스테이지 안에서는 스타트 메서드 안에서는요, 여기서 stage set scene 해가지고요, new
scene 할 건데요. 여기서 어떠한 create content라는 메서드를 실행함으로써 여기에 parents 객체를 하나 집어넣어 줄 겁니다. 아직은 제가 만들진 않았죠. 그럼 create content를 한번 만들러 가볼게요. private void create content 인자는 딱히 없고요. 콘텐츠라고 할게요. 그냥 자, 그리고 create 콘텐츠 안에서요 루트를 생성을 해줍니다. 루트는 new group. 자, 그리고요 이제 페인을 생성을 해줘야 돼요. new anchor pane. 자, 그 다음에 pain.get children 해서 add를 해서 노드를 하나 넣어줍니다. 이때는 circle을 넣어주면 되겠죠. circle 넣어줄 건데요. 그럼 서클을 여기서 또 어떻게 해야 되겠죠? 초기화를 시켜줘야겠죠. 서클은 new circle 할 건데요. 여기 안에 파라미터로 값을 몇 개 넣어줄 겁니다. 250 x좌표예요. 50 y좌표, 반지름 25 이런 식으로 원 객체를 하나 넣어줬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판넬을 루트에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get children 한 다음에 add pay. 그럼 이제 create content라는 메소드는 끝났어요. 그렇게 되면요 여기서 return을 해줘야겠죠. 죄송합니다. void가 아니라 여기서 parent return 루트를 리턴 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실행시켜보자. 일단 실행시켜보면 제가 이 스테이지에 씬에 크기를 지정을 안 해줬네요. 자, 이런 식으로 씬의 크기도 지정을 해줬어요. 얘를 한번 실행시켜보면요 그냥 기본적으로 검은색에 위에 이렇게 원 하나가 띄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럼 이 원을 우리가 움직여 볼 거예요.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다운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할 겁니다. 다운이라는 메서드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 줘야 되는 메서드예요. 여기 밑에서 private void down 이런 메서드가 있습니다. 얘를 지금 그냥 밑으로 떨구는 게 아니라요 down and up 내렸다 올렸다 할 겁니다. 이 이름도 down and up 이라고 해주고요. 여기 안에서 이 원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명령을 넣어 줄 건데요. 일단은 스레드를 하나 만듭니다. 스레드에 그냥 down down and up 스레드 new 스레드인데 여기서 이 스레드를 상속하면서 바로 실행하는 거죠. 바로 객체를 생성하는 거죠. 그럼 이 안에서 클래스를 선언해주면 됩니다. run이라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할 건데요. Ctrl Shift S 해서 오버라이드 임플리먼트 메서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run을 찾으면 이렇게 쉽게 생성할 수 있죠. 쉽게 오버라이드 할 수 있습니다. 이 run 안에서 문장을 좀 적어줄 건데요. while true 무한 반복을 돌 거예요. 위로 내려왔다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계속 밑으로 내려왔다가 무한정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원을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줄 겁니다. 여기서 circle set fill 해서요 색깔을 채워줄 겁니다. 여기 안에는 color라는 객체가 필요해요.
페인트라는 객체가 필요한데요. 이 페인트라는 객체는 인터페이스고요. 얘를 구현한 칼라라는 객체를 넣어줄 건데요. 그것은 칼라라는 클래스에 존재하는 RGB라는 메서드를 이용하면요. 이 RGB라는 메서드가 칼라 객체를 반환을 해줘요. 대신 여기에 파라미터 3개를 넣어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RGB, 즉 레드, 그린, 블루. 그러니까 내가 색깔의 번호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먼저 R 값을 넣어주는데요. R 값을 랜덤으로 한번 넣어줄게요. 그래야 랜덤한 색깔이 만들어지겠죠. 이것의 범위는 0부터 255 사이에요. 하나의 파라미터의 범위는요. 그렇기 때문에 인트로 캐스팅한 less.random 그러면 0부터 255 사이의 값이 하나 만들어졌죠. 마찬가지로 이걸 3개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자, 그렇게 되면요. 0부터 255 사이의 숫자가 3개가 만들어져요. 랜덤으로요. 그리고 나서 이 값을 RGB에 넣어주고 그러면 결국에 나오는 것은 칼라 객체인데 그것의 색깔이 아주 랜덤한 그런 색깔이 만들어집니다. 그걸로 셋필을 하는 거예요. 색깔을 지정했으니까요. 이제 서클을 움직이게 해야겠죠. circle.set translate y를 해줍니다. 우리는 x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x방향이 가로죠. y방향은 세로입니다. 세로로만 움직일 거니까 일단은 0으로 넣어주고요. 이 시작 지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key value라는 걸 하나 만들 거예요. 이 다운 스레드 안에서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줍니다. 선언만 해주고요. 이 key value를 안에서 이제 초기화를 해줄 건데요. key value는 new key value 여기서 객체를 넣어줄 건데요. circle translate property y입니다. y가 지금 어떤 지점에서 시작하는지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y가 끝날 지점을 정해주는 겁니다. 400 0부터 400까지 가게 하는 그런 겁니다. 잠시만요. 여기 오타가 있네요. 자, 근데 이것은 계속 아래로만 가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아래로 가고 어쩔 때는 위로 가게 할 겁니다. 한 번은 아래, 한 번은 위. 그래서 if 해서 여기에 플래그 값을 넣어줘요. 처음에는 불리언의 기본 값이 뭐죠? false죠. 따라서 처음에는 그거에 다시 느낌표를 해주면 얘가 true가 돼서 처음에는 0부터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닐 때, 즉 LG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LG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해야겠죠? 즉 처음에 400으로 지정하고요. 얘를 0으로 시작하게 할 겁니다. 0으로 향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한번 내려갈 때마다 이 플래그 값을 바꿔주면 계속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자, 그 다음에 timeline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 거예요. timeline은 new timeline. 자, 그 다음에 keyFrame이라는 게 있어요. keyFrame에 이제 keyFrame은 new keyFrame. 여기에 파라미터로 뭘 넣어주냐면요. 시간을 넣어줄 겁니다. duration release 해서 이게 몇 초 동안 0부터 400까지 움직이는데 이게 0.000001초라면 그냥 움직인 게 아니라 점프한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3초 동안 움직이라고 3000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 어떤 건지 이걸 움직이게 하는 어떠한 소스가 어떤 건지 키 밸류를 넣어줘야 돼요.
키 밸류는 그거의 움직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키 프레임은요, 그 움직임 정보와 시간까지 갖고 있는 그런 객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타임라인 점 set 아니면 get key frame, 잠시만요. get key frame즈를 가져와서요, 여기서 add를 해줍니다. 즉, 이 타임라인은 어떻게 보면은 이걸 모든 걸 다 통제하는 그런 애니메이션 총괄 객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내가 하나를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add를 해주는데 키 프레임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뭔가가 움직이려면 타임라인이라는 게 총괄을 하는데, 이 타임라인 안에 키 프레임이 들어가죠. 이 키 프레임은 시간 3000이라는 시간과 키 밸류,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 정보,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타임라인은 여러 개의 키 프레임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움직였다가 또 여기로 움직였다가 여기로 움직였다가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한 동작을 연출해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타임라인이라는 객체는 하나의 키프레임밖에 없죠. 즉 아래로 움직이는 거 또는 위로 움직이는 거, 상황에 따라서 다른 객체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타임라인을 플레이 시킬 겁니다. 그러면 타임라인이 이제 구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이 while문 안에서 슬립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트라이 캐치 문이 필요합니다. 트라이 캐치 문으로 묶어준 다음에 슬립 3000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원이 여기서 떨어지는 시간이 3초잖아요. 근데 이게 떨어지기도 전에 계속해서 이 while문을 돌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공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겠죠. 그쵸? 이 떨어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 있게. 그런 다음에 한번 이 프로젝트를 실행해보면요, 지금 아무것도 실행이 되지 않죠?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플래그를 바꿔줘야겠죠? 한번 수행할 때마다 플래그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플래그가 지금 처음에 뭐죠? false이죠? 플래그는 처음에 false입니다. 그 다음에는 플래그에다가 값을 넣어주는데요, false에다가 느낌표 붙이면 어떻게 되죠? true로 바뀌죠. 그럼 true가 되겠죠? 다음에 플래그는 true였는데 true에다가 다시 이렇게 느낌표를 붙여주면 false가 되고요. 즉 한 번씩 true, false, true, false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이 down and up이라는 메서드에서요, 이 스레드를 실행을 시켜줘야겠죠. 자, down and up thread 점 start. 자, 그리고 나서 이 프로젝트를 실행시켜보면요, 이런 식으로 공이 내려갔다 올랐다 하는데요, 색깔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바뀌고 있지 않네요. 잠시만요. 아, 제가 여기다가 범위를 지정을 해주지 않았네요. 255를 붙여줘야 됩니다.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 뭔가 잘못됐는데요.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감싸줘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걸 LG문에서도 적용시켜 줘야 되겠죠.
이 슬립을 한 시간을요, 이 3,000보다 좀 더 크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 문장을 실행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겠죠. 되게 짧은 시간이겠지만 이 문장을 실행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슬립하는 시간을 좀 더 길게 해줘야 이제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하게 되면요, 색깔이 바뀌면서 이제 왔다 갔다 무한으로 반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한 애니메이션이지만 이렇게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하지만 이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다 간단해진 거예요. 스윙에서는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객체를 그립니다. 그린 다음에 스레드를 통해서 잠깐 쉬었다가 객체를 움직여요. 객체의 이제 좌표를 바꾸겠죠. 좌표를 조금씩 바꾸면 이제 스레드가 스레드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문을 돌면서요, 이런 식으로 점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요, 이게 점점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좀 더 편해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바 FX로 오면서 좀 발전됐어요.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되는데요. 이렇게 간단한 애니메이션인데 이런 식으로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는데, 그럼 게임을 만들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더 편한 라이브러리라든지 기술이나 툴을 사용하시긴 하겠지만 더 훨씬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입출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